현재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차기 대통령 후보의 행보가 날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전 국방장관의 전투기를 팔았다가 완전히 일이 꼬여버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보로서 막바지 대통령을 확정짓기 위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상당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앞으로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프라보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에게 전투기를 이미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었고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미국은 F-15를 F-15IN 형태로 개조해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 와중에 KF-21 분담금의 존재는 삭제된 상태였죠. 계약은 KF-21과 분명히 먼저 진행해 놓고 미국 방산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프라보의 행태가 괘씸하며 그에게 끊임없이 분담금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유럽과 미국 전투기를 더 신뢰하면서 한국과의 프로젝트는 내팽겨친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가 선진 전투기인 프랑스와 미국에 방산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그 기술이 앞섰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을 분명히 한국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은 신경 쓸 게 아니죠.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 재고만 인도네시아에서 소진해 준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가 반가웠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응하는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1대1로 코스에서 인도네시아가 활약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미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중국을 상대한다면 여러 가지 육해공에서 전략이 훨씬 더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해 봤을 때 인도네시아의 방산 판매는 매우 적합하다고 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미국의 국무부가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한국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는 이처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에 뒤통수를 친 상태가 계속 이어진 상황이었죠. 많은 한국인들이 알다시피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계약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방산 문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금을 계속 지불하지 않는 행태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가 결국에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까지 뒤통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프라보워 전 국방장관은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공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깜짝 놀랄 이야기인가 궁금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경제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배터리 자원들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국의 채굴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도네시아의 원스톱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면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마 미국에서 인도네시아가 방산을 중국산을 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프라보워 국방 전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YJ-122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대한미사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배가 인도네시아 영해까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그 함정을 가격하기 위해서 대한미사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산을 도입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다를 위협할 것은 오로지 중국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왜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중국과의 밀착 관계와 프라보워 자신의 정치적 자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그 단계에서 프랑스 무기 딜러와 유착이 되어 있는 등 이미 자신의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인도네시아 야당으로부터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사적인 자금에 대해서 거의 터치하지 않은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믿을만하다. 그래도 프라보보다 조코이가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행태가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8년 전 조코이와 프라보 후보자는 조코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프라보어는 조코이 대통령 당선이 무효다라고 했고 조코이는 프라보어와 맞서 싸우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조코 위도도 당선자는 프라보어를 국방장관으로 앉힌 겁니다. 가장 막강한 위치에 그를 앉힌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의문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결국 이번 프라보어 대통령 후보자의 러닝메이트를 자신의 아들로 결정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 부통령이 그 다음에 된다는 것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난 뒤에도 한 가지의 보험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프라보어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 대통령을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프라보어보다 한국에 더욱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나중에 프라보어가 한국에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 대금 및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손을 떼고 지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한국에 대금을 꼭 지불해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방산 자금과 관련된 전권을 프라보어에 위임했고 자신은 단순히 외교적 멘트만 일삼는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정말 필요한 신도시 이전 문제나 인도네시아의 위기 상황 혹은 배터리 생산 문제 등을 한국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역시 반신반의하는 인물이고 대통령이 끝나면 실제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국방 예산을 주무르듯 하고 있었으며 또한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자금을 형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유착관계가 밀접한 중국과 함께 이제는 방산까지 중국산을 사들인다는 이야기이죠. 미국이 F-15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한다는 것은 중국의 방산과 공존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산 대한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세와 비슷한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질색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고 사우디에 절대 S-400을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점차 미국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결국 마이웨이로 갔으며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짬뽕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레드팀과 블루팀이 함께 섞인 대공 방어 체계는 결국 기술 유출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느 순간 미국의 방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라보어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KF-21을 뒤통수 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까지 곤란하게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한국도 KF-21에 대해서 다소 신중하며 인도네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한국 방산 자산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방산 물품을 구매해 준다면 프라보어의 정치 자금으로 커미션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인도네시아와 거래할 때 이런 커미션이나 뒷돈은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프라보어의 눈밖에 났으며 이제는 중국 혹은 프랑스의 구형 무기를 소진해줄 그런 딜러를 만나서 물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프라보어가 미국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과연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